안녕하십니까.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를 대폭 물갈이한다는 소식과 신냉전 구도에서 한반도도 화약고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차기 합참의장에 김명수 해군 작전사령관, 해군 중장을 내정하는 등 대장급 7명 전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승겸 현 합참의장의 후임으로 김 사령관을 내정한 것은 뜻밖의 인사로 평가됩니다. 정부가 현역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곧바로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발탁한 것은 1994년 미군 사성 장군인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던 평시 작전 통제권이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넘어온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해군 출신을 합참의장으로 발탁한 것은 2013년 최윤희 의장 이후 10년 만이며 역대 두 번째입니다. 육군 출신이 아닌 합참의장은 역대 5번째입니다. 그리고 신임 육군참모총장에는 제75주년 국군의 날 때 행사기획단장 겸 질병지휘관이었던 박안수 중장이 기용됐습니다. 해군참모총장에는 양용모 합참군사지원본부장, 공군참모총장에는 이영수 합참전략기획본부장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강신철 합참작전본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손식 특수전사령관,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는 고창준 수도군단장이 발탁됐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내정자는 다음 주 초 국무회의의 의결을 및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합참의장은 현역 군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 여부가 발탁의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내정자는 1989년 해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해 대통령상을 수상한 뒤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대령 때에는 한국 해군의 첫 이지스급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의 함장을 지냈습니다. 장성 진급 뒤에는 해군 작전사령부의 해양작전본부장, 제1함대사령관, 해군사관학교 교장, 그리고 해군 참모차장 등을 거쳤습니다. 이번 군 인사를 통해 군 수뇌부의 사관학교 기수는 2기 내지 3기수 낮아졌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내정자는 육사 45기와 동기로 육사 42기인 김승겸 현 합참의장보다 3년 후배입니다. 신임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모두 전임자들보다 2년 후배입니다. 이에 따라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들로 교체됐고, 문재인 정부 때 중장 이상 고위 장성으로 진급한 인물들은 군 수뇌부에서 거의 다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번에 사성 장군 보직을 받은 인사들 가운데 지난 정부 때 중장으로 진급한 사람은 강신철 신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유일합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으로 근무했지만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성 장군 진급 가능성이 큰 보직인 합참작전본부장에 등용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할 국방태세 구축 및 국방혁신 4.0 추진 등 정예 신진 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역량 및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의 배경은
그것이 기준이 됐던 겁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위협, 불안정한 국제안보 정세 속에서 다양한 야전 경험으로 불확실한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탁월한 전투 감각을 갖고 있는 장군, 훌륭한 작전 지휘 역량으로 군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장군들을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세계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원하는 전체주의 국가들이 새로운 악의 축을 구축해서 서방 세계가 주도하고 있는 세계 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냉전 대결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중동도 이 대결 구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 아닙니다. 신냉전 구도에서 본다면 동유럽, 중동, 대만 해협, 그리고 한반도가 4대 화약고 안에 들어갔습니다. 현상 변경을 원하는 세력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혀 무관한 지역이라고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대만 해협에 전운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핵 무력을 통해 한국을 제압하고 주체 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결정적인 기회를 노리면서 현란한 핵게임을 벌이며 조직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부에 깊숙이 뿌리를 받고 있는 친북 반미 정치 세력은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며 선동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고 그 꾀임에 홀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움직임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전쟁의 비극과 북한 체제의 악랄함을 직접 체험하고 당해본 70대 이상의 노년층만이 그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가장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는 급변하는 상황에 부응하는 군체질 개선과 함께 국민 대다수의 깨우침이 정치를 움직여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